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A. 도르래 양쪽에 매단 물체 운동 분석하기 194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도르래에 질량 3kg짜리와 7kg짜리가 매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운동을 분석해 보자는 거죠. 가장 먼저 할 작업은 힘을 찾아내는 거잖아. 7kg짜리 물체에는 중력이 70N이 이렇게 향할 거고 아래로 3kg짜리는 이쪽으로 30N이 땡길 거란 말이지. 자, 바로 분석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펼치겠습니다. 바닥에 펼쳐서 보는 게 좀 편하겠죠. 현재 이렇게 물체가 실로 매달려 있고 여기가 7kg짜리, 여기 3kg짜리 A 물체, B 물체. 힘을 적으면 이쪽으로 70N, 이쪽으로 30N이 당기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전체 R자임이 얼마입니까? 70, 30이니까 오른쪽으로 힘이 40N이 R자 힘이 되겠지. 그러면 F는 MA R자임 공식을 써서 힘이 40N이고 질량이 전체 10kg인 거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4m/s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은 구했죠. 4m/s 제곱이고요. 그럼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4가 발생하고, 그럼 R자임을 구해보자고. A의 R자임은 3 곱하기 4가 되니까 12N이 R자임이고, B의 R자임은 7 곱하기 4니까 28N이 R자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번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28N 구할 수 있고, 자, 장력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장력. 자, B 기준 잡아서 오른쪽으로 70을 당기는데 R자임 28이 뜨려면 왼쪽으로 얼마를 당겨야 되겠어? 42N을 당기면 되겠지.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42N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195번. 자,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죠? 일단은 H만큼 낙하했다는 이야기지. 도착 속력이 V라고 나와 있고 정지했다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네. 그럼 밑에 문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높이 H에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0이다. 가만히 정지하고 있으니까. B가 H만큼 낙하한 순간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자, H만큼 떨어지게 되면 A는 당연히 H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mgH가 증가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당연히 H만큼 떨어졌으니까 질량 EM이잖아. EMGH만큼 감소하게 되겠네. 그래서 EMGH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가면 여기 증가량은 mgH고 여기 감소량은 emgH면 mgH가 남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는 감소량이 mgH가 전부 다 뭐로 전환된 거야? 운동에너지 mgH로 전환된 거지. 따라서 mgH가 결국은 뭐가 돼야 돼? 운동에너지 2분의 1, 질량이 총 3m이거든. 전체가 움직이니까 곱하기 3m 곱하기 v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쵸? m이 날라가고 v 제곱은 3분의 2 gH가 되겠죠. 따라서 v 속력은 루트 3분의 2 gH가 되겠다. 다 풀었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96번. 자, 그림에 설명이 잘 나와 있죠. A와 B가 매달려 있는 상태고요. 현재 처음에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을 놔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네. B가 2m 떨어진다고 나와 있고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즉 B의 역학적 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B가 보존되냐 없는 거잖아. 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보존이 안 될 건데 그건 좀 이따 계산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힘을 해석해보자고. 자, 이쪽 방향의 무게가 30N이고요. 이쪽 방향은 20N이잖아. 그러면 펼쳐서 보자는 거지. 물체 두 개를 이렇게 펼쳐보면 편하다는 이야기야. 이게 A 물체, B 물체, 2kg, 3kg. 이쪽으로 힘이 30N 당기는 거랑 똑같은 거고, 이쪽으로 힘이 20N 당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R자임이 얼마겠니? R자임이 오른쪽 방향으로 10N이 발생할 거고, 우리가 F는 MA를 이용해서 R자임이 10이고 질량이 5kg잖아.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가속도가 2가 뜨죠. 그래서 2가 맞는 거죠.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러면 니는 맞는 거고, 디귿. A와 B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A의 속력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높이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1m 위치에 와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B는 1m를 떨어져야 되고 A는 1m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A의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 증가량이 얼마냐면 20줄 증가하죠. 2 곱하기 10 곱하기 1이니까. 자, B의 위치 감소량,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30줄이에요. 20줄 증가했고 30줄 감소했다. 10줄이 모자라죠. 이 10줄이 전부 다 뭐로 바뀐 거야?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총 합이 5kg죠. 5kg 곱하기 V제곱이 10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쵸? 그래서 V제곱은 4가 되어서 A와 B의 속력 V는 얼마가 되죠? 2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리를 보겠습니다. 자, B가 지면에 도달할 때 운동에너지 구하자는 거예요. 자, B가 지면에 도달하면 B의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 감소량은 60줄이 되고요. 33 곱하기 10 곱하기 2니까 A는 2m 올라가잖아. 2m 올라가니까 위치 포텐셜 증가량은 40이 되겠죠. 그러면 지면에 왔을 때 전체 운동 에너지 EK는 얼마가 되죠? 20줄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와 B 운동 에너지 합이 20이 될 거니까 질량에 비례해서 분배되죠. 그래서 2와 3이니까 2대 3으로 쪼개게 되면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 당연히 12줄이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질량에 비례해서 운동 에너지가 쪼개지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다 맞고요. 기역은 자, 계산해 보시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가 없다. 그죠? 하나만 예를 들어도 방금 했던 거잖아. B가 위치 포텐셜이 30만큼, 그러니까 60만큼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12밖에 증가하지 않잖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197번. 그림은 질량이 5kg인 물체 A와 질량 3kg인 물체 B.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가 당기고 있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가속도가 2.5라고 나와 있네요, 친구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이 힘이 50N이고 중력이 이쪽이 30N이면 원래 이쪽이 더 무겁잖아.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전동기가 힘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줘서 당겨서 물체가 이 방향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지. 그 힘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냐 싶어. 그럼 그림을 펼쳐보자고.
어떻게 펼칠 거냐면 이렇게 수평 바닥으로 펼쳐서 보자는 이야기야. 여기 A 물체, B 물체 이게 5kg이고 이게 3kg인 거잖아. 이쪽 방향 힘이 50N이 작용하고 이쪽 방향으로 30N이 작용하는데 전동기가 당긴다고 힘 F로 이 힘을 구해보자는 거지. 근데 가속도라는 게 오른쪽 방향으로 2.5가 발생한다는 거니까 맞죠? R자임을 구할 수 있죠. 전체 질량이 몇 킬로야? F는 MA에서 전체 질량이 8kg고 가속도가 2분의 5죠? 그러면 20N이 R자임인 거야. 그러면 R자임이 오른쪽 방향으로 R자임이 20N이 발생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20이 발생하려면 F가 얼만큼 당겨줘야 하는 문제 아니겠냐는 거야. 당연히 F가 얼마 당겨야 돼? 40N을 당겨줘야지 R자임이 오른쪽으로 20이 나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이까지는 구할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전동기가 40N을 당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1번 문제 A와 B가 높이가 같아진 순간까지 전동기가 한 일 구하자는 거지. 전동기의 힘, 전동기 1은 힘이 40N이고 이동 거리만 구하면 되거든. 높이가 같아지려면 당연히 A가 5m 올라가야 되고 B도 5m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전동기가 5m만 당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5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200줄이 전동기가 한 일이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A와 B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A, B의 속력을 구하자는 거지. 그럼 이제 하나씩 뜯어보자고. 자, 중력 포텐셜 A의 중력 포텐셜 증가량이 얼마냐면 50 곱하기 5니까 250줄만큼 증가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B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이 얼마냐면 내려오니까 무게 30이잖아. 30 곱하기 5가 되니까 150줄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이야. 이해가 되겠죠? 근데 전동기가 한 일이 얼마죠? 전동기가 한 일이 200줄의 일을 한단 말이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전동기가 한 일 합쳐서 총 350줄의 일을 하는데 이 350줄 가지고 A의 위치 포텐셜 250을 증가시켰으니까 얼마가 남죠? 100줄이 남는 거잖아. 이 100줄이 전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걸 보면 되지. 이 100줄이 전체 운동 에너지고 전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총 몇 킬로냐면 5kg 더하기 3kg 8kg가 되고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되어서 V제곱은 25가 되어서 A와 B의 속력은 똑같을 거니까 V가 5m/s가 되겠네. 2번 답은 5m/s가 답이 됩니다. 그쵸? 198번 그림 가는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 현재 사람이 잡고 있죠. 잡고 있는 상태고 정지해 있다는 이야기네. 이 나의 그래프는 A를 놓은 거지. 놓은 다음에 운동을 시간 속력을 표현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2초일 때죠. 2초일 때 B와 C 사이에 실이 끊어진다고. 2초일 때 이쪽이 날아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뭘 할 수 있냐 보세요. 2초 이후에 등속이잖아. 등속이라고. 2초 후에 C가 없어지고 날아가서 등속이라는 거는 결국은 A하고 B의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야. 등속이니까 R자임이 0이 돼야 될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A의 질량과 B 질량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B의 질량을 M이라고 보면 A도 질량이 M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C의 질량은 모르죠,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가마 있다는 거는 가마 있잖아. 원래는 이거와 이거의 질량 같단 말이야.
C의 질량을 내가 mc라고 하면 C의 무게가 10mc잖아. 그럼 내가 얼마큼 잡고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려면 당연히 잡고 있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10mc만큼을 잡고 있어야 되지. 가만히 있으려면. 따라서 키읔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과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 돼. 가만히 있으려면. 이거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A와 B의 무게는 똑같기 때문에 C의 무게만큼만 잡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석했고요. 이제 이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가속도가 얼마냐면 2가 되는 거거든. 가속도가. 그럼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된 그림이잖아. 이게 A고 이게 B이고 이게 C인 거야. A의 질량 M이고 B도 질량이 M이고 C의 질량은 MC라고 놓자고. 그러면 이 방향 힘은 A의 무게니까 10M이 될 거고 이 방향은 B의 무게도 10M이 될 거고 C의 무게는 당연히 10MC가 될 것이야. 됐죠? 자, 그러면 R자임을 구할 수 있죠. R자임 F는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 생기는 거야? 10MC만큼 R자임이 발생하는 거지. 이건 상쇄될 거니까. 우리가 F는 MA에서 R자임이 10MC가 되고 질량은 전체 질량 더하면 되죠. 2M 더하기 MC가 전체 질량이고 가속도가 얼마나 했냐면 2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2를 곱하면 이 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됐죠? 정리하게 되면 10mc는 4m 플러스 2mc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넘기게 되면 8mc는 4m이 되어서 질량이 몇 대면 나와야 돼? 1대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C의 질량은 A와 B보다 반이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C의 질량은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M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게 틀렸죠. 2배가 아니고 2분의 1배가 돼야 돼. 이까지 이해되시겠죠? 디귿 보겠습니다. 자, 1초일 때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보겠습니다. B 기준으로 1초면 몇 미터를 내려온 거냐면 넓이가 1미터잖아. 그러면 위치 포텐셜 B의 중력 포텐셜은 질량이 M이고 중력값 10이니까 10M만큼 감소하겠지. 그지? 그런데 운동에너지 B의 운동에너지 값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속력이 2잖아. A와 B는 속력이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2의 제곱 4가 되겠네. 그래서 2M만큼 증가하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10만큼 감소하는데 10M만큼 운동 에너지는 2M만큼 증가하니까 결국은 8M만큼 감소하는 거잖아.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틀렸죠? 그래서 기응만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B. 수평면 상의 물체와 도르래에 매단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자. 199번. 자, 현재 선반 위에 물체가 A가 올라가 있고 B만 내려오고 있죠. 이제 힘을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A를 보자고. 3kg니까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30N을 당기지만 밑으로 움직이지 않잖아. 그죠? 버티죠. 이 바닥면이 버틴다고 얼마를 30N을 버티고 있으니까 위에 가만히 있는 거야. 따라서 A 쪽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러면 B 쪽만 힘이 작용하죠. 아래 방향으로 몇 뉴턴, 20N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럼 이거를 바닥으로 펼치자고. 이게 편하니까 해석하기가.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3kg이고 B가 2kg인 거예요. 오로지 힘은 이 방향으로만 20N 이게 끝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가속도 구하자고. 자, R자임이 20N이죠.
F는 MA에서 R자임이 20N이고 질량이 총 5kg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가속도 얼마죠? 4가 되는 거예요. 4m/s 제곱. 그럼 두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A 가속도가 4m/s 제곱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1번 맞는 거네요. 2번 등속 직선 운동 말이 안 되죠. 가속도가 발생했잖아.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요. 3번 수평면이 A를 받치는 건 당연히 30N이죠. 왜? 무게가 30인데 30을 버텨줘야지 밑으로 안 떨어지잖아. 그죠? 맞는 거고요. 그러면 2초 후에 B의 속력을 구하자고. 자, 가속도가 4잖아.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해결되죠. 우리가 흔히 그려왔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겠다. 시간 속도 그래프. 등가속도 운동. 기울기가 4고요. 2초를 보게 되면 속도 얼마죠? 8이 되죠. 그래서 8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자임을 구해봅시다. 자, 가속도가 4기 때문에 B의 R자임은 428, 8N이고 A R자임은 43, 12N이 되는 거지. 그래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20이 아니고 8N이 떠야 되죠. 틀렸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력을 구해볼까요? B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0을 당기는데 R자임이 8이 떠야 되는 거거든. 그럼 왼쪽으로 얼마 당겨줘야 돼, 친구들? 12N을 당겨주면 되지. 그래서 12N이 맞네. 딩동댕. 틀린 거는 2번하고 5번을 체크하면 답이 되겠죠. 아주 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하시면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힐 거야. 200번. 자, 마찰이 없대. 마찰이 없다고 하고요. A의 질량 M, B는 EM이야. 현재 S만큼 이동했죠. 그렇다는 거는 높이도 떨어졌죠. 얼마만큼? S만큼 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B의 운동 에너지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문제 에너지 전환 관계에서 B의 위치 감소량이,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감소량이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 중력 포텐셜 B의 감소량이 얼마냐면 질량 EM이죠. EMGS가 되죠. 이게 전부 다 뭐로 바뀌어야 돼? 운동 에너지로. 누구의 운동 에너지?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질량이 몇 대 몇이야? 질량이 1대2로 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비례하니까 이 전체 운동 에너지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쪼개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EMGS 에너지를 3분의 2만큼 가져간다. 누가? B가. 이게 B의 운동 에너지 값이 되는 거지. 따라서 3분의 4 MGS가 답이 되겠네. 아주 간단한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201번. 자,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장력을 구하라는 거죠. C와 B의 장력. 한 번 더 해석해 봅시다. 자, 힘을 먼저 뽑아봐야지. 이쪽에 무게 10N인데 위로 버티죠. 10N.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고요. B도 마찬가지야. 밑으로 20N을 중력이 생기지만 바닥이 또 버티죠. 20N으로. 여기도 힘이 없죠. 여기만 오로지 30N을 당기는 그림인 거잖아. 그럼 이거를 똑같이 평면에 옮기자고. 세 개를 이렇게 옮기자고. 이런 그림이잖아. 이게 A이고 이게 B이고 이게 C란 말이야. 이게 3kg, 이게 2kg, 이게 1kg인 거예요. 힘은 오로지 왼쪽으로 A만 작용하죠. 30N. 됐죠? 자, F는 MA, R자임 공식을 써보자고요. R자임이 30이고 전체 질량이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6이잖아. 그럼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얼마다?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5m/s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고, 그럼 R자임을 볼까? R자임을 A R자임은 3호 15N, B R자임은 5이 10N, C R자임은 5일은 5N이 되는 거예요. 자, 장력 구합시다. 자, 여기부터 구해보자고. 장력을
자, 왼쪽에서 30을 당기는데 R자임이 15가 뜨려면 당연히 CD 당겨야 될 말로 15N을 당겨줘야 되지. 장력은 똑같은 힘이 양쪽에 발생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얼마 당긴다는 이야기야? 15N을 당긴다는 이야기야. 됐죠? 그 다음에 B 기준을 보게 되면 R자임이 10이 떠야 되는데 왼쪽에서 15를 당기고 있거든.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서 얼마를 당겨줘야 돼? 5N을 당겨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도 얼마 당겨야 돼? 5N을 당겨야지 되는 거지. 그래야지 R자임이 5가 뜨는 거 아니겠니?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C가 B를 당기는 힘은 얼마다? 5N이라고 구하면 되는 것이. 아주 간단한 문제죠. 202번. 자, 다음은 가속도 법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수레의 질량이 2m이라고 나와 있고 추 하나의 질량이 m이라고 나와 있어서 추의 개수를 바꾸든 여기를 바꾸든 수레 위에 추를 올려서 뭐 가속도를 재보자는 이야기가 되죠. 단순 계산 문제 하라는 이야기네. 해보자고. 자, 수레 위에 추의 개수가 없어. 빵개. 그럼 수레의 무게가 2m이거든, 질량이. 자, 추는 m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m이고 이게 초기 상황인 거잖아.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무게가 이쪽으로 mg만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F는 MA로 계산해야 되겠지. R자임이 mg가 되고 전체 질량이 3m이 되죠. 3m. 그죠? 이때 가속도가 A라고 했죠. 그럼 M이 날아가죠? 그럼 가속도 A는 어떻게 표현되죠? 3분의 1 G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속도 A의 표현은 3분의 1 G랑 똑같다는 거지. 그쵸? 자, 실험 2를 보자고. 수레 위에 추를 2개를 올렸어. 그럼 여기 질량 얼마 된다는 이야기야? 전체 4m이 된다는 이야기고. 추는 몇 개를 매단지 모르겠어. 그러면 X개라고 합시다. X개. 그럼 이걸 X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해석하자. 무게는 XG만큼 발생하죠. R자임이. XG. 그러면 질량은 총 얼마냐면 여기 4m이고 X니까 4m 더하기 X가 되고 가속도 A라고 똑같죠. 뭐랑 똑같아? 3분의 1G랑 똑같을 거니까 여기다가 3분의 1G를 곱하자고. 양변에 3을 곱할게. 3XG는 4mg 플러스 XG가 되어서 G를 다 날리고 그죠? 넘기게 되면 2x가 4m이 되죠. 따라서 x는 뭐가 돼? 2m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추를 몇 개 올린 거야? 2개 올린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2가 되는 거야. 2개.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 보자고. 수레 위에 추를 5개 올렸대. 3개 올렸대. 3개 올리면 이놈의 질량 얼마가 되는 거야? 5m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는 1개만. 여기는 그대로 m이 되는 거지. 그럼 R자임은 mg잖아. mg가 되고 전체 질량은 5m 더하기 6m인 m인 거니까 6m이 되죠. 6m이 되고 가속도를 모르잖아. 이걸 a 다시를 할게. 그러면 a 다시는 6분의 1g가 되죠. 자, 3분의 1g가 a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6분의 1g는 얼마지? 2분의 1a로 표현해야 되겠네. 그래서 니은값은 얼마다? 2분의 1a라고 표현 가능하죠. 다고 했죠. 기획은 2고 니은은 2분의 1a가 되는 거지야. 203번. 뭐 그림에 다 표현돼 있죠. 근데 질량이 a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장력이 8N이야. 이걸로 b의 질량 구하고 오른쪽 해석하라 문제가 되죠.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간단 문제니까. 자, 여기 용철이 8N 떴다는 거는 이쪽으로 8N 당긴다는 거잖아. 그럼 A R자임이 바로 나오죠. 8N이라고. 그렇죠? 그럼 장력은 1로도 8N 당기는 거잖아. 당기는 거니까. B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20 당기고 왼쪽으로 8을 당기면 당연히 R자임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N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렇다면 2kg짜리가 8N이고 몇 kg가 12N이겠니? 알짜임이 2대 3의 비율이니까 당연히 B는 3kg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3kg이란 이야기야. 맞죠? 그렇다면 가에서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자, 가에서 전체 알짜임은 20이지. 20이고, 질량은 전체 5kg이니까 가속도는 얼마다? A는 4가 되겠죠. 나를 보자고. 나는 밑에 힘만 작용하죠. 30N. 똑같이 F는 MA에서 알짜임이 30이고 전체 질량은 5kg죠. 그럼 가속도 A가 얼마겠니? A는 6이 되겠다. 그래서 가속도가 2대 3이 맞는 거죠. 됐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구하는 건 여기 용철의 힘을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좀 펼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이게 A고 B가 되고요. 여기 2kg, 여기 3kg이고 오른쪽으로 30점 당겼으니까 가속도를 구했잖아. 얼마라고? 6이라고. 그럼 알짜임이 이놈 얼마야? 18N이 될 거 아니겠니? 6, 3, 18. 그러면 오른쪽으로 30을 당기는데 알짜임이 18이 되려면 왼쪽으로 얼마를 버텨야 돼? 당연히 12N을 당기면 되죠. 따라서 나에서 용수철의 측정한 힘의 크기는 18N 떠야 되는 게 아니고 12N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야. 틀렸네.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04번 그림 가와 나는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자, 핵심만 보게 되면 A의 가속도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라고 나와 있어. 그렇다는 거는 여기 가속도를 2A로 본다면 여기 가속도는 A라는 이야기가 되지. 이 두 개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A와 B의 질량 값을 모르니까 A의 질량을 MA로 보고 B의 질량을 MB로 보자고. 그쵸? 자, 그러면 알짜임을 뽑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가의 상황은 밑으로 중력이 MBG만큼 당기고 A 쪽의 중력이 MAG만큼 당기지.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당연히 누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야? B 쪽이 더 무겁다는 이야기야. 그럼 알짜임은 MBG에다가 뭘 빼야 돼? MAG를 빼야 되겠지. 이게 알짜임이고 전체 질량은 MA 더하기 MB가 되고 이때 가속도가 A라고 곱하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이라는 거는 이쪽 힘만 존재하잖아. MBG만 알짜임인 거지. 그래서 MBG가 알짜임이고 전체 질량은 똑같이 MA 더하기 MB 곱하기 가속도가 2A잖아. 2A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연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를 그냥 곱한 다음에 빼주면 오른쪽이 날아가죠. 그럼 여기서 빼라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럼 2MBG 빼기 MBG니까 MBG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2MAG가 0이 돼야 되지. G를 날리게 되면 그쵸. MB는 2M이 되는 것이야. 2MA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A와 B의 질량은 1대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A가 1kg이라면 B는 2kg이 돼야지만이 성립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질량은 A의 2배가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니은 가와 나에서 실의 장력은 구해봐야 같지가 않다는 이야기야. 1kg, 2kg를 넣어봐도 되고요. 알짜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알짜임이 다르거든. 그럼 장력이 같을 수가 없어.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디귿 자,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를 구하자. 자, 마찬가지야. 가속도가 2배잖아. B 이쪽에 질량은 똑같고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알짜임인데 당연히 B 쪽이
이쪽 B보다 R점이 2배 더 커야지.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야. 굳이 계산 안 하더라도.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05번. 자, 그림에서 3kg 물체가 선반 위에 있고요. 7kg가 이렇게 떨어지네요. 자, 중요한 거는 마찰이 있다잖아. 맞죠? 가만히 있대. 마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찰력이 20이래. 자, 마찰력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을 때는 좀 크죠. 크다가 움직이면 작아지는 거거든. 그럼 움직일 때를 봐야 되죠. 움직일 때 20이라고. 자, 그렇다는 거는 이것만 해석하면 되네. 움직이면 이쪽으로 마찰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바로 20N으로. 이렇게 분석하면 되죠.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A가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이잖아. A가 있고 B가 있다. A는 3kg이고 B는 7kg인 거예요. 물론 A의 중력 30N 없어지죠. 왜? 위로 버티는 거 30N이기 때문에 여기 힘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쪽으로만 70N 있는 거잖아. 따라서 오른쪽으로 70N을 당기는 상황인 거고, 여기 마찰이 존재하죠. 이 마찰이 20N이 왼쪽으로 발생한다고. 마찰력이라는 건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로 발생하는 거니까. 정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치? 그럼 R자임은 구할 수 있죠. R자임은 오른쪽 방향은 얼마다? 50N이 R자임인 거예요. 그럼 F는 MA 써야 되겠네. R자임이 50이고 질량이 전체 10kg인 거니까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5m/s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이 전체 운동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5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 B의 R자임은 7로 35N이 되겠네.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장력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B가 R자임이 35N이야. 오른쪽으로 70을 당기니까 왼쪽으로 얼마를 버텨줘야 돼? 당연히 35N 버텨줘야지 되지. 간단하죠? 그래서 A와 B 사이의 장력 크기는 35N이 답이 되는 것이지. 그쵸? 206번. 자, 그림은 실로 A와 B와 C가 다 묶여서 운동하다가 여기 실이 끊어지죠. 끊어져 가지고 막 떨어지네, 따로 이렇게. 중요한 거는 끊어진 직후 가속도의 크기가 A가 B의 3배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해결해 봅시다. 자, 끊어진 직후는 이놈이 따로 떨어지잖아. 이놈의 가속도는 G야. 그죠?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왜냐면 무게가 이쪽에 발생하니까. 근데 가속도가 A가 B의 3배래. A가 B의 3배라는 거는 이쪽 가속도가 얼마란 이야기야? 3분의 1G란 이야기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질량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 질량을 MP라고 하자고. 그럼 이제 해결해 봅시다. 그래프,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게. 실이 끊어진 상황에 오른쪽을 그려보겠다는 이야기야. 이는 B고 C가 되고요. B의 질량 모르잖아. MB라 잡고요. C는 M이라고 나와 있네. 맞죠?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무게가 mg가 발생하잖아. 이쪽으로 mg가 발생하죠. 그럼 R자임이 mg란 이야기거든. 그럼 F는 MA에서 이 R자임이 mg가 되고, 전체 질량은 m 더하기 mp가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3분의 1g라며. 3분의 1g 이렇게 뜬다고. 자, g를 날리고 3을 곱하면 3m이 되고 m 더하기 mp가 되죠. 따라서 m을 넘기게 되면 mp의 값은 얼마 나오죠? 2m이 나오겠네. 따라서 b의 질량은 얼마다? 2m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207번. 자, 그림은 질량이 2kg, 그 다음에 m
2kg, mkg 나와 있고, 증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 A가 0.7m 이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림이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Q점을 지날 때 0.7m 이동했을 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7분의 2배다. 이게 핵심이겠네. 그치?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떨어지겠지. 0.7m를. 그러면 중력 포텐셜, B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은 mg 곱하기 0.7인데 g를 10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7m이 되겠네. 그쵸? 그럼 7m이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지. A와 B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네. 그쵸? 그런데 이 7m이 B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이 7분의 2배 B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운동 에너지 중에 전체 7m이잖아. 그러니까 B의 운동 에너지가 2m이란 이야기고 A는 얼마다? 5m이란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가 A와 운동 에너지가 B가 있는데 A가 얼마다? 5m이 되고 B가 얼마다? 2m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질량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비례해서 분배가 되는 건데 이놈의 질량이 2kg이라 그러면 이거는 m이잖아. 이게 몇 대 몇 나와야 돼? 이게 5대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질량이 비례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5m은 4가 되어서 질량 m은 얼마가 나오죠? 5분의 4kg이 떠야 되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 7kg가 아니고 5분의 4kg으로 정리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값을 구할 수 있죠. m이 5분의 4니까 여기 5분의 4를 넣게 되면 A의 운동 에너지는 4줄이 되고요. B의 운동 에너지는 5분의 8줄. 이놈은 5분의 8줄이 되겠다는 이야기야. 됐죠? 그렇다면 이제 뭘 구하자? A의 속도 구하자는 거야. 자, A의 운동 에너지가 4줄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4줄이라고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kg죠. 곱하기 V제곱이니까 V는 바로 구할 수 있다. 2라고. 속도가 이가 맞죠? 속력이. 왜냐면 A와 B가 같이 움직이니까 A의 속력 구하면 B랑 똑같은 거니까 2가 맞는 거고요. 디귿 P에서 Q까지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이 한 일. 자, 실이 잡아당기잖아.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어차피 A의 운동에너지 얼마 증가한 거야? 4줄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실이 얼마 일을 하는 거야? 당연히 4줄의 일을 한 거지. 실의 장력이 4줄만큼 일을 해야지 당연히 A의 운동 에너지가 4줄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틀렸죠. 이거 얼마 돼야 돼? 4줄이 돼야 돼. 탈락. 리을.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계산해 볼까?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4줄이었고,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자고. 자, B의 EP는 얼마였냐면, EP 감소량은, 얼마였지? 자, B가 질량이 5분의 4kg이잖아. 그러니까 5분의 4 곱하기 10 곱하기 0.7이죠. 5분의 4 곱하기 10 곱하기 0.7이 되네. 얼마야, 그래서? 56이야? 5.6이죠. 5.6. 5.6줄이네. 자, B의 위치 감소량이 5.6줄인 거야. 맞죠? 계산이 248, 5.6 맞죠?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얼마니? 감소량이고 위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냐면 계산해놨지. 여기 5대 8줄이라고. 그래서 1.6줄이죠. 1.6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증가량이거든. 자,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죠. 얼마 감소하죠? 4줄만큼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4줄과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죠. 맞습니다. 맞는 거는 니은하고 니을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8번. 자,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일단은 문제를 바로 풀면 되겠네요. 힘을 뜯어보자고요. 자, 이쪽 C쪽에서는 중력이 2mg만큼 작용하고 B쪽에서는 중력이 mg만큼 작용하겠네. A쪽에는 없죠, 힘이.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현재 물체 3개를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3개를 그려서 해석합시다. 이게 B죠. 이게 A고요. 이게 C가 되고요. 질량이 M이고 이것도 M이네. 이거는 2M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중력이 2mg만큼 작용하고 이쪽으로 중력이 mg만큼 작용하죠. 자, 그러면 전체 R자임이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네. mg만큼. 자, 우리가 F는 ma를 써야 되겠지? 전체 R자임이 mg가 되고 전체 질량이 4m이 되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띡띡. 가속도 A는 얼마다? 4분의 1g가 되겠네. 맞는 표현이고. 그럼 R자임을 뽑아 봅시다. 각각. 자, 가속도가 4분의 1g니까 곱하면 되죠. 여기 R자임은 4분의 1mg가 R자임이고 B R자임도 4분의 1mg가 R자임이고 C R자임은 4분의 2mg가 R자임이야. 자, 장력 구하자. 자, A와 C의 장력 구할게. 오른쪽으로 2분의 mg가 땡기는데 R자임이 오른쪽 2mg를 땡기는데 R자임이 2분의 1mg가 떠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왼쪽 얼마 땡겨야 돼? 2분의 3mg를 당겨야 되죠. 그러니까 A와 C의 장력은 2분의 3mg 맞고요. 그쵸? 자, B를 구해보자. 이 장력 구해봐야 되니까. 자, 왼쪽으로 mg를 당기죠. 오른쪽 힘이 더 세야 돼. 물체가 오른쪽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R자임이 4분의 1 mg 떠야 되는 거면 얼마를 당겨야 돼? 4분의 5 mg를 당겨야지 R자임이 4분의 1 mg가 뜨는 거지. 이것도 맞죠? 좋습니다. 4번. 그러면 A가 P에서 Q까지가 거리가 L이잖아. L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려면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겠네.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고요. 길기가 일정하죠. 자, 길기 얼마냐면 4분의 1g가 가속도잖아. 자, 시간을 모르겠네. 그럼 그때 속력 얼마가 뜨겠어? 4분의 1gt가 뜨겠죠. 자, 이동거리가 L이 떠야 되죠. 소문자네. L이 떠야 됩니다. 자, 시간 구하는 거니까 넓이가 L이 나와야 되잖아. 가면 4분의 1 gt 곱하기 t 나누기 2가 L이 나와야 되니까 8분의 1 gt 제곱이 L이 나와야 된다고. 됐죠? 그럼 t 제곱은 g분의 8L이 뜨고요. 루트 씌우게 되면 t는 루트 g분의 2 루트 2 L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틀렸죠, 시간이. 루트 g분의 2 루트 2L 떠야 된다고. 뭐 정확하게 쓰면 2의 루트 g분의 2L 이렇게 떠야 된다고. 그렇지? 자, 그럼 그때 속력은 여기 속력 구하면 되죠? 속력은 V는 4분의 1 GT잖아. G를 구했거든. GT를 구했거든. 여기다가 곱하기 2의 루트 G분의 2L인 거예요. 약분되면 2가 떨어지고요. 루트 G가 날아가면 루트 G가 생기겠죠. 정리하면 2분의
루트 2GL이 되죠. 그럼 2를 루트 안에 잡아넣게 되면 루트 안에 잡아넣으면 4분의 2GL이 되고 약분되잖아. 루트 2분의 GL이 되죠. 맞네요. 그래서 일단 4번 틀렸고 5번은 맞습니다. 6번 또 볼게요. 두 개를 찾아야 되니까.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이다. 보겠습니다. 자, 현재 L만큼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게 L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 C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은 EMGL이 되죠. 맞죠?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위치 중력 포텐셜 감소량은 이쪽에 EMGL, 이쪽이 증가하잖아. MGL. 그치? 그래서 전체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 전체 감소량은 지금 이놈이 EMGL, 이놈이 MGL이 되는 거니까 MGL이 되는 거지. 감소량이. 이 MGL이 이 세 놈의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잖아. 이 MGL이 이 세 놈의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A의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질량이 M이죠. 질량이 1대 1대 2잖아. 그럼 4분의 1만큼 가져간다. 이놈의 4분의 1만큼 가져간다고.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 MGL이 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따라서 A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 MGL이고 C의 위치 포텐셜 감소량이 2MGL이니까 4배가 아니고 8배가 돼야 되죠. 8배. 틀렸다. 8배가 돼야 돼. 됐죠? 그 다음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볼까? B를 봅시다. B는 위치 포텐셜이, 중력 포텐셜이 MGL만큼 증가했고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가 얼마? A와 똑같을 거 아니야. 구해놨죠?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 MGL만큼 증가하니까 총 역학적 에너지는 4분의 5 MGL만큼 증가하겠다.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거는 4번과 6번이 틀렸죠. 잘 확인해 보십시오. C. 빗면에 도르래로 매단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 보자. 자,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일단 A가 6kg 나와 있고 B는 질량이 나와 있지 않아. 높이를 H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이다. 이런 이야기죠. 해석해 봅시다. 하면 B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을 구해야 되겠네. MGH죠. 그렇죠. 그러면 이놈의 4배가 작아야 되잖아,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B의 운동 에너지 값은 증가량은 4배가 작아야 되니까 4분의 1 MGH가 되는 거야. 됐죠? 하면 나머지 운동에너지 누가 갖고 왔겠니? A가 갖고 왔겠죠. A가. 그러면 운동에너지 A의 운동에너지는 4분의 3 MGH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B와 A의 운동에너지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의 B로 가져가면 질량도 몇 대 몇 돼야 돼? 1대 3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왜? 질량 비율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A가 6kg면 B는 몇 kg야? 당연히 2kg이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네. 210번. 자, 빗면 위에 물체가 놓여 있고요. 일단은 질량이 1kg 제공되어 있고 이 힘은 제공되지 않았네. 오른쪽 그래프로 주는 거네요. 자, 무엇을 유심히 봐야 되냐면 이거 봐야 되죠. B는 0초부터 2초까지 정지해 있다는 게 핵심이네.
그러면 0초에서 이쪽까지는 R자임이 0이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근데 그때 힘을 얼마 줬냐면 힘을 6을 줬죠. 그러면 6N 줬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 빗면에 B가 받는 힘이 얼마라는 거야? 6N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공해 주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그림을 그려서. 자, 펼쳐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A이고 B의 물체고 이게 1kg, 이것도 1kg이에요. 자, 2초와 4초를 봐야 되잖아. 이걸 풀려면. 자, 힘을 이쪽을 얼마 줬다고? 10N을 줬다고. 그런데 이 힘은 6N 고정이거든. 이쪽으로 6N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야. 그죠? 자, 그러면 R자 힘은 어떻게 되죠? R자 힘은 이 방향으로 가겠죠. 4N으로. F는 M에 있어야 되겠네. R자 힘이 4N이고 질량이 총 2kg니까 가속도는 구했죠. 가속도는 2가 되는 거야. 가속도는 이 방향으로 2m/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2m/s 제곱이다. 됐죠? 3번부터 볼게요. 3초일 때 현재 이 상황인 거잖아. 실의 장력 구하라는 거거든. 그렇다면 가속도가 2니까 A R자임은 2N, B의 R자임도 2N이 되는 거지. 그러면 A 기준으로 왼쪽으로 10을 당기는데 R자임이 2가 떴단 말이지. 그럼 실이 얼마 당겨줘야 돼? 당연히 8N을 당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8N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문제 2번 2초부터 6초까지지 이 사이의 이동거리 구하자. 자, 현재 이 그림은 4초까지 해석한 거고요. 4초부터 6초까지는 어떻게 되죠? 힘이 또 6N이잖아. 또 등속하겠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도시해 봅시다.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등속한다는 이야기죠. 자, 시작을 2초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4초, 여기가 6초로 잡으면 되겠네. 자, 가속도가 2죠. 2초에 4초까지 가속도가 2니까 기울기가 2가 떠야 되고요. 그때 속력 얼마다? 8이 떠야 되겠네. 4초부터 6초까지는 등속이죠, 등속. 힘이 똑같으니까 6N이니까. 자, 이 넓이 전체가 뭐다? 이동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삼각형 넓이 구하게 되면 사각형 얼마죠? 28, 16, 아이고. 이 8이 아니죠, 친구들. 2고 4죠, 4. 죄송합니다. 4가 되는 거예요. 사각형 넓이는 2, 4, 8이 되고 8. 넓이가 8이 되고 이 삼각형 넓이 얼마 되죠? 4가 되네.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12m가 뜨겠네요. 문제 다 풀었죠? 211번 그림 가는 질량이 3M, 2M, 4M짜리가 정지에 있다는 이야기죠. 정지에 있다. 나는 그 상태에서 이게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한번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자, 여기 무게가 4mg가 떠야 되고 이쪽으로는 3mg가 떠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려면 당연히 이 빗면에 B에 작용하는 빗면의 힘이 무조건 mg가 떠야지 힘의 균형이 맞아지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이걸 가가 보여주는 거고. 자, 나는 실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B가 있고 여기 C가 있는 거고요. 질량이 4m이고 여기는 2m이야. 자, 이쪽 방향으로 힘이 4mg를 당기고 있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는 mg만큼 당기는 거지.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상황이고, 그럼 전체 R자임은 오른쪽 방향으로 발생하겠죠. 얼마만큼? 3mg만큼 발생하겠다. 그럼 F는 M에 써야 되겠네. R자임이 3mg고 전체 질량이 6m이니까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죠. 가속도 A는 2분의 1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는 이 방향으로 2분의 1g만큼 가속도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2분의 1g만큼. 됐죠? 그러면 기억 풀겠습니다. 나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C의 2배이다. A는 당연히 자유낙하하죠? 가속도가 G가 되고요. C가 2분의 1G잖아. 그러니까 A가 C의 2배가 맞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에서 B에 작용한 R자인 구합시다. B. 자, 가속도가 2분의 1G죠. 곱하면 되죠. 2M 곱하기 2분의 1G가 되니까 바로 mg가 돼야 되네. 틀렸죠. 이게 얼마 돼야 돼? mg가 R자임이 돼야 돼. 그쵸? 자, Q의 장력을 구합시다. Q의 장력. 자, 가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정지의 상태니까. 자, 가는 이 방향으로 4mg를 당기는데 R점이 0이 떠야 되거든. 정지에 있으니까. 그럼 장력이 얼마야? 4mg지 뭐. 그래서 가의 장력은 4mg다. 나에서 Q의 장력, 여기 장력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맞죠? 여기 R점이 구해놨잖아. mg라고. 물체 일로 간다고. 그럼 장력 얼마겠니? 자, 왼쪽에서 mg를 당기거든. R자임이 mg가 되려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2mg를 당겨줘야 되죠. 장력이 얼마다? 2mg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가 나보다 2배가 맞죠. 맞네요. 답은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